화면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정말 많은 종목들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번 더 더블 체크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디테일 있게 설명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공부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수요일에는 종목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워낙에 지난주에 또 그리고 지금까지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어요. 아, 좋았나요? 그래서 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 하면 사실 마이크론 니들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좋아하시는 맞아요. 종목이잖아요. 네, 좋아해요. 수익률이 최고가 기준 20% 가까이 되고요. 다스코도 25% 정도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KC도 6%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챙겨주는 종목들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다른 분들 숟가락에 그냥 살짝 얹은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에 또 저희가 항상 전날에 종목을 드리는 걸로 아는데 공부를 네. 정말 열심히 해오셔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도 한번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4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수혜주로 솔브레인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H증권 방송에서는 NK맥스, H증권 방송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M증권 방송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NK맥스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이런 학회 이슈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슈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약, 제약 이런 쪽, 제약은 좀 괜찮은데 너무 신약이라던가 이런 쪽만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상 제가 너무 긍정적인 의견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상이 되고 결국에는 글로벌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계약금이라던가 마일스톤까지 이어지는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로 내용을 몇십 번씩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너무 용어도 어렵고 제가 그쪽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뭐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약 쪽에 대해서는 어떤 밸류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높게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시총이 막 5천억, 1조, 2조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자체로만 놓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밸류가 깎이는 그런 지금 시대 환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일단 내용은 좋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신약 쪽은 아니고요. 이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확보를 하면서 면역 진단부터 면역 치료까지 일괄 논스톱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NK세포 중심으로 해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최초로 전열 NK세포 활성도 측정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 1000개 이상의 공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건강검진 받을 때 이 항목 보셨나요? NK세포 활성화도 검사?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 1년마다 제가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항목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하든지. 이제는 저도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면역력 테스트,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NK세포라는 게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유해 물질이 침입했을 때 즉각 방어에 나서는 저격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그래서 이런 미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 쪽에서 슈퍼 NK 증식 배양 기술의 육종암의 효능을 입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좀 들려왔어요. 근데 이 효능을 입증한 것과 1상, 2상, 3상 최종 통과해서 정말로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제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점점 더 3상을 통과해서 2개 정도가 통과해요, 3상을. 근데 그 2개 중에서 하나만 시판이 되는데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정말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자진 철회라던가 이런 부분들, 임상을 자진 철회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웅제약,
제넥신, JW 중해제약, HK 이노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중단하겠다라고 자진 철회를 했고요. 매드팩토 얼마 전에 나왔죠. 크리스탈 지노믹스, TG 테라퓨틱스 이런 쪽은 항암 계열에 대해서 임상을 하던 부분들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시제품까지 나온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로 길이 험하고 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임상 모집도 어렵고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탄탄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분야. 그래서 내용들은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매수해서 얼마까지 갑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화면이 이거 잠깐 볼 수 있나요? 항상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있어요. 차트상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평선, 이거 월봉이거든요. 마지막 이평선에 20년도에도 지지를 받았고 21년도에도 마지막 이평선 지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월달, 3월달에도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데 여기 매물대에는 또 막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시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시면은 한 23,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오히려 지금 윗꼬리가 3달째 달리고 있어요. 이번 달이 양봉이긴 하지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16,000원대 정도 또 지지선 하단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해서 손절 잡고 목표가를 잡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기업들이 사실 매출과 실적 부분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바이오 쪽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맞아요. 임상이라는 워낙에 네.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기업들도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상이몽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저희 두 번째로 더블 체크해볼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또 애플이 아이폰 14의 카메라에 LG 이노텍의 장비를 쓰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호재는 많은데 좀 주가는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내용 자체는 되게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특히나 그리고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이 2,700억을 넘겼고요. 영업이익이 435억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019년 저점 36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점을 다지고 지금 3년 올라왔는데 글쎄요, 올해 어느 정도의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반기에 신규 검사 장비 셋업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거에 따라서 일단 상반기 실적은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나타날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서 상반기 실적이 기여를 하면서 계절적으로 약간의 비수기가 진행될 우려감도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필요한 어셈블리라던가 검사 장비 분야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증강현실이라던가 가상현실, 더 나아가서 지금 애플에서 곧 내놓을 MR이라고 하죠. 혼합현실까지 전부 다 아울러야 될 부분들. 결국에는 카메라 이런 부분들에서 하드웨어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들에서는 더 이상 솔직히 여기에서 발전이 될 그것들이 있나? 라고 좀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메라 화소수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토프 카메라 이런 쪽 렌즈 모듈 이런 쪽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VR이라던가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스마트폰에서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연결회사 퓨런티어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호적인 내용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21년 작년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0% 폭증하는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좀 낮은 편이에요. 17.8%가 채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분율은 조금 더 이제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늘려 나가는 게 굉장히 좀 기업 운영에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냈어요. 이게 매출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고정비가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R&D 비용 잘 투입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숫자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1분기에 영업 적자 났는데 이거 하반기에도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출 인식이 연기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매출액은 10% 정도, 영업이익은 한 40%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이게 워낙에 작년에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해지네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어떤 LG 이노텍의 관계에서 여러 벤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들이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 투자 동향이 약간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수급 상황입니다. 제가 수급이 거의 95%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어떤 매수를 추진한다, 이 기업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글쎄요, 월봉상으로 지지선을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17,000원 정도 지지가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지 확인하고 일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참 여러 방송에서 또 추천이 많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이 참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답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워낙에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지분율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이 돌아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상이몽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한결과 컴퓨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컴 MDS를 매각을 했고 이제는 우주,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데 항상 이제 좀 부정적이게 되는 것은 시장 환경과 주가에 대한 부분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팩트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과 컴퓨터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한컴 오피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오피스 그쪽과 솔루션 쪽으로 이제 통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국내는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아요. 해외에 비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열릴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해외 쪽의 먹거리가 훨씬 더 파이가 큰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쪽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출 캐파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속회사 한컴 라이프케어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약간 의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호복이라던가 호흡기, 마스크, 코로나 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었던 네. 그런 쪽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코로나 쪽에서 받아오던 밸류들이 약간은 깎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실적들을 진단키트가 대표적으로 실적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굉장히 잘 냈어요. 정말로 ST바이오센서라던가 시젠 같은 기업들은 1년에 번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어놨습니다. 지금도 그 실적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 보시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받았던 밸류를 그대로 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니네 진단키트만 해가지고는 이거 주가 못 올려. 지금 신사업이라던가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돈으로 착실하게 M&A 해서 신사업을 붙여.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한컴 라이프케어가 어떤 큰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컴 MDS 아까 매각 이슈를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신사업 쪽들도 또 많이 붙어 있어요. 한컴 MDS 매각 외에도 신사업 쪽에 아까 말씀해주신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쪽들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쪽들이 밸류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다 보니까 본업이 꺾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솔직히 매출이 예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은 기업은 맞는데 어떤 성장성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신사업들이 지금 당장 어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없는데 신사업이 붙여진 시기에 비해서 숫자가 빨리 찍힐 거냐? 그것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잠재 성장성이 있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성과로 인해서 재무제표의 숫자를 팍팍 찍어주고 또 시장 환경이 밸류를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실적 보게 되면 매출은 2.4% 감소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6% 감소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본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다라고 보이고요.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7%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본업에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사업, 클라우드 쪽이 일단은 잘 돼야 된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신사업들, 어떤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쪽들, 인공위성 이런 쪽이 향후에 세종 1, 2호 발사 이런 것들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지만 이 기업의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본업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방송 준비를 하다 보면 네. 한글과 컴퓨터를 매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물론 뭐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도 DOC 사용은 안 쓰시고 하겠지만 한글과 컴퓨터 저는 쓰시나요? 한글과 컴퓨터 씁니다. 그러시구나. 한글 네. 2020 쓰고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이 본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클라우드 쪽의 성장 기대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을 좀 더블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도 디테일하게 한번 종목들 뜯어봤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